장기적으로 투자할 미국 주식 딱 하나만 고르라면 저는 이걸 고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우리가 주식을 하고 있지만 어떤 종목이 좋은 종목인지 솔직히 좀 알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종목 딱 하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이 종목은 제가 1년 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1년 전에 미국 주식 연금보다 좋다, 노후를 이걸로 하세요 라는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때는 많이 봐주시진 않았습니다. 조회수가 한 9만 정도 나왔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 바로 워렌 버핏이 말한 종목과 동일합니다. 어떤 종목이냐면 바로 SPY라는 ETF입니다. 이걸 종목이라고 표현하긴 좀 그렇긴 해요. 지수를 추종하는 ETF입니다. 어떤 지수냐면은 미국 시장을 추종하는 거죠. 미국의 증시가 올라가면은 올라가는 ETF고요. 미국의 증시가 떨어지면은 떨어지는 ETF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미국 증시가 계속 올라갈 것이냐,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데요. 이 관점은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고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미국 증시가 상승을 할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면은 이 종목에 투자하기가 굉장히 괜찮죠. 워렌 버핏도 이제 유언처럼 남겼잖아요. 내가 죽거든 개별 종목에 투자하지 말고 미국 증시를 추종하는 ETF에 90%를 넣어라, 이렇게 유언같이 남겼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걸 토대로 한번 장기적인 투자를 좀 계획을 세워볼 수가 있겠죠. 일단은 화면을 통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 SPY 주가라고 치면 되거든요. SPY 이렇게 치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SPDR S&P 500 트러스트 ETF 하고 나옵니다. 현재 오늘 날짜로 보게 되면은 552불, 어제 2% 정도 떨어지긴 했거든요. 근데 552불이고요. 제가 1년 전에 이 종목을 말씀드리고 나서 같이 이제 초로 주식에 매입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때가 400불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400불을 넘냐 넘지 못하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보게 되니까 552불, 상당히 좀 올랐죠. 거의 한 30% 넘게 상승을 했고요. 오늘은 떨어졌지만 전체적으로 한 1년 정도 그래프를 보면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대략 400불 초반에서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한 5년 그래프를 볼까요? 5년 그래프를 보면은 300불까지 갔다가 코로나 때 200불까지 떨어졌죠. 그리고 나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지금 550불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프를 최대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게 되니까 미국 증시가 이런 모습으로 지금 성장을 해왔구나 라는 걸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10년 정도 모아가 볼 계획입니다. 어디 계좌에? 제 자녀 계좌에 모아가 볼 계획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10년 동안 얼마를 투입해서 얼마씩 사서 이렇게 좀 모아갈 것이냐. 저는 자녀가 2명 있잖아요. 첫째가 최초로 태어났기 때문에 최초로입니다. 둘째가 최신 제품이기 때문에, 가장 최신에 태어났기 때문에 최신이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아들 둘이 있는데 지금 6살, 4살이거든요. 그러면 10년 정도 모아가 보면은 초로가 16살, 신이가 14살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10년 정도 모아야 되니까 부담이 너무 있으면 안 되겠죠. 매달 한 500만 원씩 사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매달 한 주씩 사주려고 합니다. 이제 한 주면은 대략 지금 환율로 치면 한 70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한 주씩 모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장이 열리는 시간이 아니니까 지금은 못 사는데 오늘 밤부터 이제 한번 사줄 생각이고요. 그리고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은요, 미성년자 자녀는 10년 동안 2천만 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근데 그게 넘어가게 되면은 세금 신고를 해야 됩니다. 홈택스에서 이제 신고를 하면은 대략 한 10% 정도 세금이 나오게 돼요. 저는 2천만 원 넘게 이미 사줬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70만 원 정도 또 증여를 해주면은 7만 원 정도 세금이 나오게 되겠죠. 지금 당장은 세금이 좀 많아 보일 수 있긴 한데 이제 증여를 해준 돈으로 주식을 샀을 경우에는 그 주식이 올라가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세금은 없습니다. 자녀가 투자를 해서 벌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괜찮은 거죠. 이미 자녀 돈이 된 거죠. 그래서 자녀가 투자를 해서 돈을 번 거니까
물론 이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는 나오게 되지만 증여세에 관한 부분은 여기서 다 끝나게 돼요. 그리고 이제 2천만 원이 안 넘으신 분들은 그래도 신고는 해야 됩니다. 70만 원 주고 거기에 이제 비과세를 2천만 원 적으시면은 세금이 0원 나오거든요. 그 0원 나오는 고지서까지 확실히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좀 자녀한테 한번 증여를 해줘 볼 거고요. 꼭 자녀한테 하는 게 아니더라도 본인한테 하는 걸로 해도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뭐 매달 한 주씩 사서 가보겠다. 뭐 그렇게 해봐도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부터 제가 사고 또 영상도 이제 매달 올려드릴 예정이거든요. 한 뭐 월 초에 사면 딱 맞겠네요. 월 초에 이제 사는 걸로 한번 해볼 거고요. 여러분도 관심 있으시면은 이렇게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ETF, 굉장히 많은 종류의 ETF가 있거든요. 그 ETF에 투자하는 것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습니다. 저기에 왜 투자를 하냐면 미국이 무조건 좋다, 미국이 최고다 이런 게 아니고요. 전 세계 경제를 이끌고 있는 것이 미국입니다. 그러면 미국의 경제가 커진다는 것은 인류가 발전한다는 거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계속 돈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증시가 올라가는 것 같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험난할 겁니다. 피터 린치라는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이제 전설적인 투자자가 있습니다. 그 투자자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피터 린치가 이끌고 있는 마젤란 펀드는 엄청난 수익을 냈다. 15년 동안. 그런데 15년 동안 9번의 하락장이 왔다. 근데 그 하락장을 뚫고 이제 최고의 수익률을 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장기 투자가 그래서 중요하고 장기 투자로 가는 길목에서 저런 위험 요소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위험의 노출을 최대한 덜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립식으로 지금처럼 매달 나눠서 사야 됩니다. 저 SPY 너무 괜찮아. 그러면 집 팔고 5억 정도 넣어놔야지.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절대 안 된다 그랬죠. 그거 하지 말라 그래도 자꾸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고 투자하는 방법이 중요하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같이 공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건전한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저도 한번 건전하게 같이 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